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역사 앞에서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자가 된다고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명한 우리들의 선조들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역사 앞에서 그 역사를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들은 역사 앞에서 창념한도 못한 아주 저급한 인간들이 된다고 제가 비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시대를 잘못 읽은, 역사를 잘못 읽었던 일본의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 이 일본의 사회당 의석이 한 자릿수가 되는데 대략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시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처럼 이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과 함께 몰락해 가고 있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은 과연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존재했던 일본 사회당은 돌연 지금 세계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미스터리 하나로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함께 전후 일본 정치를 양분해왔던 소위 1955년 체제의 주역이었던 일본 사회당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현재 되었을까요? 지나간 40여 년에 걸쳐서 제1야당으로 군림을 해오면서 급기야 총리까지 배출했었던 일본의 사회당, 이러한 거대 정당이 현재는 존재감조차 없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거의 소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사회당에서 당명을 일본 사회민주당, 즉 3인당으로 바꿨는데 현재 중의원에서 3인당의 이름을 갖고 의원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거의 멸망되었다, 소멸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일본의 사회당은 이런 쇠락의 길,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 개방, 민주주의로 진행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발전 방향을 잘못 해석해서 친북, 친중, 반미의 역주행 노선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만 거꾸로 달려왔던 것이 바로 일본 사회당의 행로였습니다. 자, 그러한 걸음걸이를 해온 일본 사회당은 우선 바로 주변에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완벽하게 거꾸로 읽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국을 심지어 이들은 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남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패한 국가다, 마치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국가다라고 오역을 하고 또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북조선, 이 북한 괴뢰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불러줌과 동시에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이 이끄는 성공한 모델로 칭송을 하였던 것이죠. 역사를 완벽하게 오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미국을 남조선 침략자로 규정을 하였고, 또 살인병기가 되는 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말입니다, 급기야 북한 괴뢰 정권, 북조선이라고 하는 저 허상, 우상 독재 지배 체제를 그토록 모르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괴뢰 정권의 실상이 하나 둘씩 드러난 뒤에도 일본의 사회당은 친북의 그 환상을 버리지 않고 그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본 사회당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쐐기를 받게 되는 것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실종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작선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졌지만 사회당은 이 객관적인 이 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전기획부, 제 바로 고향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정보라고 하면서 전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북조선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는 식으로 늘 그들의 주장을 펴왔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총리 앞에서 김정일은 납치자 문제, 즉 일본인들을 북이 납치했다는 이 사실을 깔끔하게 시인을 하고 맙니다. 김정일이가 이 객관적으로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시인해버리자 사회당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모래성이 되어버렸죠. 아주 그냥 어디 의지할 바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뒤늦게서나마 우리도 북조선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지만 일본 국민들의, 일본 대중의 신뢰는 이미 일본 사회당을 떠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자, 이러한 일본 사회당의 몰락을 살펴보면서 오늘 현재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일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부터 북한 괴뢰의 저 철천지 원수 김일성이가 지었다고 하는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 더불어를 임차해서 가져오서 당명을 채택했습니다. 자, 누구와 더불어 하려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을까요? 누가 거기 해당되겠습니까? 김일성과 더불어, 김일성과 함께 북한의 독재 왕조 체제와 함께 더불어 가겠다는 그 뜻을 그 당명 안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 현재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요, 이미 시대의 절대적인 패배자, 누굽니까? 북한 괴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테러 범죄 집단인 북한 괴뢰도당의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의 지령은 안 받고 있나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국민들 보십니까? 더더군다나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한 북한 핵 딜레마는요, 일본 사회당을 수렁에 빠뜨렸던 일본의 납북자 이슈와 아주 그냥 샴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 괴뢰들, 저 독재 우상 지배 체제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핵 개발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죠.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간첩 대통령이 지난 2000년도 6.15 정상 접촉을 하고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북한에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말로 속였죠. 자,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도 역시 그러한 김대중의 역설, 김대중의 거짓말을 찬미하면서 똑같이 이 한반도의 현실을 부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핵을 완성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정신 나간 아이가 이제는 북조선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그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괴뢰도당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주장해오고 옹호해왔던 북한의 핵, 이 핵에 대한 찬미와 찬성은 이제 한낱 헛소리가 되어버렸는데 헛소리만 됐을까요? 짐승만도 못한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사회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우리가 북한에 속았었다 이렇게 변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탓이요 보수 정권 탓이요 라고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이 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거꾸로 읽은 이들의 나머지 종말은 뭡니까? 결국 세상을 속여야만 하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모순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은 뭐다? 멸망이다. 붕괴다. 소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현재의 이 전 지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적인 메인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입증해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조선 이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권위주의 체제의 폭주를 결단코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국제 무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이 주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발전 방향이고 정상적인 형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세계는 더 자유롭고 더 많이 민주주의면서 더 많은 개방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요 진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라는 이 가치 외교는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올라탔다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즉 호랑이 등에 그냥 올라타서 그 영향을 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자유의식과 그리고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전 세계의 흐름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이 출타하고 있는 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자, 오염수를 운물에 풀고 있는 독극물에 비유하면서 장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격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는 이 과학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핵법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IAEA가 오염수 방류에, 즉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핵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G7에서도 IAEA의 검증을
존중한다. 이런 합의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과학이 아닌 괴담에 더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식의 시비는 국제 무대에서는 뭐로 비춰졌을까요? 억지 주장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합리적인 지지와 그러한 동의, 공감, 성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의 저 공산괴뢰도당과는 함께 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라고 하는 이 주류 연대에서 합류하는 것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방해하려고 이미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하게 되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한미 동맹 강화를 글로벌 호갱 외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외교 복원을 빵 셔틀 굴욕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부를 공격했어요. 자,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라고 하면서 자위대 군합발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중국 편을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도대체가 어느 나라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고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까? 이들은요, 반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미일이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도 욕지거리로 담고 하면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가 37개월 동안 전쟁하면서 초반 4개월을 북한 괴뢰도당과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간 동안 37개월 동안에 33개월 동안은 거의가 다 연합군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중공의 인민해방군들과 전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혐일, 일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중국 측에다 대놓고서는 6.25 전쟁 당시에 손해배상해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중국 공산당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최소 5천억 미 달러로 5천억 달러는 우리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라고 하는 소위 개만도 못한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과연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차피 금년 말이면 이재명이 소멸되고 송영길이가 사라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기 시작할 거예요. 혹은 뭐 몇 개월 깨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 쾌재다를 부르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전 투구에 들어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의 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쪽도 반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미하겠다고 얘기도 올바르하지 않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100%가 중국에 돈을 먹은 자들이고 이 국민의힘은요. 2009년도에 이미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 MOU를 맺고 이미 조선총독부로 중국 공산당에 1중대 2중대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중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해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지령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생각할까요? 국민의힘에서? 절대 안 합니다. 저자를 끌어내리고 중국 공산당의 말을 잘 듣고 우리 집안과 내 자식이 중국에서 줄고 있는 그 돈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가호위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 되죠.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당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결점 딴 거 없어요. 반중 친미하는 정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월 1,000원짜리 당원으로 가입했던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준석이 쫓아냈는데 한 표 던지시려고 국민의힘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거 당적이 있든 없든 다 무시해버리시고 만약에 당적을 파서 탈퇴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절차 복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1,000원짜리 빵 하나 던져줬다 생각하시고 국민의힘당을 나와서 반중 친미를 외치는 민족의 주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중 친미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어서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될 수 있죠. 어떤 버팀목이냐? 소위 지금 중국의 공산당도 가장 불안한 게요. 시진핑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할 만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죠. 반중 친미를 외치는 그 정당의 대표가 있어요. 윤석열보다 검찰로 15년 이상 선배되시고 대학도 10년 이상 선배되는 그러한 반중 친미를 외치면서 친대한민국적인 인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시면 되는 거겠죠. 자, 지나간 문재인의 5년 참혹했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전체의 국제 질서 주류의 시장에서 멀찌감치 비껴나 있었죠. 자, 심지어 문재인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로 얘기할 때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이념과 그들의 가치를 중국몽, Great Dream이라고 하면서 중국몽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괴뢰, 북조선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괴뢰 괴수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거짓말로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친중, 친북으로 매우 근접해 있었죠. 자, 그렇게 이 나라,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저 중국 땅으로 또 북한 땅으로 몰고 갔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정권을 윤석열 정부에게 내줬죠.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내준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도 자당에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썩어 빠진 집단이에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권을 지금 외형적으로나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던 그 국민의힘에게 뺏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방향과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 발목을 지금 잡고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를 모르고 역사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자들의 몰락, 멸망은 무엇이다? 필연이다.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4차 혁명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4차 혁명 앞에서 국가 주도를 외치고 있는 전 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어도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지 이미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죽창가를 타령하고 있고 그러한 낡은 정당의 모습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1분 1초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과연 21세기 이 한복판에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했던 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국 정경심 사태에서 봤죠. 모든 일에 있어서 위선과 내로남불, 끊임없는 거짓말, 이러한 나쁜 습관과 습성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의 모순과 거짓말의 악행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시대와 역사를 역행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적인 체질이야말로 그들 자신을 자멸시키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사회당의 의석이 149석에서 현재 한 자릿수로 쪼그라드는데 정확하게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몰락, 멸망도 그리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들을 빨리 몰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여전히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면 됩니다. 그 USB 안에는요. 어마무시한 우리 국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의 답변을 보면 더 안심하죠. 국가 안위에 위험스러워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국방 안보에 크나큰 위해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알려줄 수 없다. 이 무슨 망언과 개소리입니까?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부도 같은 한편 간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없어져야 되지만 저 통일부라는 것도요. 빠른 시간 내에 없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짓거리는요. 그 통일부 전부 다 밀어내서 그 돈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하는데 써버리고요. 현재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우리 대북전략국이나 심리정보국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에서 그 업무를 해버리고 통일부 저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집단들은요.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감방 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받아 썼다. 이래서 지금 감방 갔죠? 그러면 문재인의 처, 김정숙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대략 지금 세 자릿수 억 단위의 돈을 특별활동비를 가져다가 본인의 그 뿔룩 튀어나온 배와 두꺼운 돼지목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신발을, 구두를, 액세서리를, 목걸이를, 팔찌를, 반지를 사다가 사치 비용으로 남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럼 국정원은 지금 범죄자 집단과 간첩 집단과 동조를 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도 뭔가 결기에 있는 결정을 검찰에서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정보사 최고의 에이스 공작관이었던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구속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규필 대령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검찰을 압박했던 것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이 저를 고발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그 정규필 대령을 모함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국가정보원에 김모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친구는 당시 3급 부이사관이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시간적으로 계급적으로 연령적으로 그 차 올라왔겠죠. 정규필이가 중국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향을 받았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해서 썼어요. 진술서로.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은 김씨인데
이영권이라고 하는 가짜 이름을 써서 마치 그 진술한 내용이 모두 정규필 정보사 대령이 간첩을 한 것처럼 의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술을 해서 썼어요. 그래놓고 요즘 와서는 절대 자기는 그거 모른다, 안 썼다 이러고 발뺌하던 자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감찰실에서 참고하겠다고 해서 참고하라고 써줬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 어떻게 됐냐? 3급에서 2급이 됐고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 나간 곳에서 다시 1급으로 진급을 해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2단계를 진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정규필 대령을 모함하고 모략질을 해서 본인은 승진을 하고 공무원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1급 관리관 자리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설령 관리관을 하고 뭐 퇴직을 했더라도 붙잡아다 문초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뭐 경호실, 비서실, 뭐 국가안보실 어디에서도 이거를 다시금 규명하라 소리를 안 해요. 왜?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 일이다 생각하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구명운동 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자, 정규필 대령하고 저하고는요. 무슨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또 공통점이라고 하면 대북 공작 사업을 현장에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국가정보원에서 또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가장 그 에이스였다고 대공수사관, 또 대북공작관, 또 해외에서 일하는 그 비밀정보요원 다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집으로 보낸 사람들 공통점을 봤더니 전부 TK, 대구경북이에요. 그럼 대구경북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네 살으셨으니까 나는 태어나 대구경북이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 출신들은 안 잘라. 다 승진시키고 그리고 경상도 출신이라고 또 대구 경북이라고 다 집으로 보내요. 자, 이런 거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2018년도 12월 20일 일본 근해 한일 공동어로 수역인 대화태 어장에서 북을 탈출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던 그 조그만한 목선을 납치를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 해군에서. 대한민국의 해군의 최정예 고속함인 광개토 대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의 5001호 두 대의 함선은 일본 근해까지 가서 일본 해상자유대에게 발견되어 일본으로 가고 있던 그 조그만한 목선을 강제로 우리가 빼앗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해상 초계기 P1과 맞부닥쳐서 광개토에 대항하면서 레이더를 조사를 합니다. 그 일본 해양 초계기를 향해 쐈다는 얘기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양보하고 그 목선을 풀어주므로 우리는 그 목선을 우리 항구로 데려와서 정확한 합심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첩보망에 따르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하루 만에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 북에 김여정이가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문재인, 이 나라를 탈주해간 저 갓나 반역 새끼들을 당장에 잡아서 우리 북으로 올리라. 이런 전화를 받고 문재인과 국가안보실 정의용은 허둥지둥 지시를 내리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또 동해안 함대사령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헐레벌떡 급전을 내려서 급히 그 전문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가서 일본으로 거의 거지거반 도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북한의 목선을 잡아다가 북한으로 강제 납북을 시켰죠. 덕분에 그 안에 타고 있던 호위사령부 소속의
장병이 아니라 군관들이었습니다. 즉 장교들이었는데 그 살아있던 3명과 또 이미 배에 승선할 당시 북에 추격해오던 자들의 총격전에서 총상을 입고 있었던 한 명은 결국 배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생존해 있던 3명을 다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여적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북조선을 탈출했던 그 젊은 장교 3명을 강제로 복송시킴으로써 그들을 살인을 하는 이런 만행을 대한민국 정부가 저질렀어요. 그 당시 아마 광개토 대항함의 함장이었던 사람은 현재 영국 지역의 무관으로 지금 외교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영국 런던에 가서 무관하면서 파티장 다니면서 똥폼 잡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동해안 함대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 모든 지휘선상에 있었던 자들은 잡아다가 군법회의에 보내야죠. 그리고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적용해서 전부 극형인 사형에 처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나라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파멸해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몰락의 현장을 보면서요. 이 나라의 기강은요. 아직도 바로 잡히기엔 너무나 멉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그 비슷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나 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자,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돈을 다 먹겠다고 하는 자는요. 그 돈 때문에 다 죽습니다. 바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그 황금의 눈이 멀잖아요. 반드시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고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장관이든 총리이건 대통령이건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당신들의 재물이 아닌 것에 기회가 있더라도 눈독 들이고 눈 뒤집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물력에 어두워져서 그 탐욕스러움에 젖어서 그 물질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러분들 모두는 뭐가 된다? 파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이유로 파멸될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에도 코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은요. 더불어민주당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들락날락했던 어떤 자의 출입 기록에 다 나타나 있듯이 그 자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어요. 다 입증되고 있죠. 결국 국민의힘 저자들도 똑같이 썩은 쓰레기들입니다. 김남국이만 썩은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재명이만 썩은 쓰레기 조합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썩은 쓰레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여의도의 쓰레기들을 소탕을 해야 돼요. 그 소탕하는 방법은 반중 친미를 외치는 정당으로 모이시면 되죠. 반중 친미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모아서 그 세력을 여의도의 제1당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우국 충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폐지시켜버리고 보좌관도 뭐 9명씩 10명씩 왜 필요해요? 한 2~3명만 있으면 되고 또 국회의원 세비도 뭐 반감시킨다든지 해서 국회가 모범적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돼야지 지금처럼 의원, 그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 이 모든 부패 시스템은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퇴보시키는 아주 빌어먹을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악령들의 화신이다. 그런 악령의 화신 집합을 어떻게 된다? 청소하고 제거하고 소멸시켜서 두 번 다시는 그 악마의 발톱을 드러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